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당연히 나도 존중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하게도 반대입니다. 배려해줄수록, 양보할수록 오히려 무시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관계에 숨겨진 심리적 원칙, 바로 공짜는 가볍게 여겨진다는 법칙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에 대해 깊은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아무 조건 없이 주는 태도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게 된다. 즉,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타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갈등을 피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때론 자기 존중의 부족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착하려는 태도는 결국 나를 약한 사람, 이용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선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관계는 처음부터 내가 허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고 무시당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심코 믿고 있는 세 가지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이 어떻게 우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첫 번째, 착하면 언젠가는 보답받는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결국엔 알아주겠지. 좋은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생각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도덕적 동기보다 이익에 더 민감하다. 착함, 선의, 배려와 같은 것들은 실제 관계에서 상대에게 기회로 해석되기 쉬운 신호가 됩니다. 현실에서도 자주 보이는 장면이죠. 항상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싫은 말 한 번 안 하는 사람,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네 라고 불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편한 사람, 이용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모임에서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초반에는 다들 그 사람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은 항상 도와주니까 또 부탁하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착함은 더 이상 고마움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그 기대를 한 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돌아오는 건 이해가 아니라 실망과 거리감입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지킬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대하게 된 거죠. 우리는 착함이 곧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착함보다 존중받는 선 그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중해도 필요할 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은 단절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은 결국
이용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진짜 존중받는 관계는 무한한 양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 분명한 경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 그 위에 세워진 관계만이 오래가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두 번째 착각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절해야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다 잘해줘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이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선별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더 존중할까요? 놀랍게도 그 반대입니다.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일수록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관계에는 선택과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는 상대, 감정을 나누는 사람, 선을 지키는 사람은 각기 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선이, 같은 배려를 보이면 결국 내 가치도 희석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간은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자다. 이 말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힘이 없으면 관계에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는 이유는 사실 불안에서 옵니다. 이 사람과 틀어지면 어쩌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기 감정과 시간을 깎아가며 무리한 친절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관계는 정말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진짜 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유지하며 억지로 맺은 관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다 보면 정작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지치게 됩니다.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들은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저러니까 라고 생각하며 나와의 관계도 그저 평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구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에도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 무너뜨려선 안 될 자존감이 있어야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힘, 다시 말해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필요한 관계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존중받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착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사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착각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다 잘 맞춰주면 결국 사랑받을 거야. 하지만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사실은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가면일 뿐입니다. 진짜로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남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거절당하거나 소외될까 두려워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애써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기분, 기대, 눈치에는 민감해지지만 정작 내 감정, 내 욕구는 점점 무시당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맞추는 삶은 결국 자기 부정을 낳는다. 처음엔 친절과 배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절은 나를 깎아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나도 불편한데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참게 돼. 정말 하기 싫지만 분위기 망칠까봐 해주게 돼. 그렇게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착한 척의 핵심에는 인정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거절이나 솔직한 표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인정 욕구를 위해 쌓은 관계는 결국 피로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진짜 나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착한 사람인 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지쳐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잘해주더니 왜 갑자기 변했어? 하지만 사실은 애초에 그 착함이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원하는 나로 살아왔던 거죠. 결국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은 언제나 내 마음과의 불일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삶은 점점 버겁고 공허해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착하게 보여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킬 줄 알 때 진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진짜 내 감정, 내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오히려 사람들과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는 늘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수가 많지 않아도 주변에서 조심하게 되는 사람도 있죠.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경계입니다. 진짜 존중받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나 다 맞춰주지도 않죠.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아주 뚜렷합니다. 중요한 건 그 경계가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단번에 수락하지 않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 한마디만으로도 이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스보다 노를 통해 신뢰를 쌓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래, 알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때론 이번에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진심으로 행동한다는 신뢰를 주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건 처음엔 거절을 불편해하던 사람들도 그 태도를 반복해서 마주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솔직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 사람한테도 맞추고 저 사람한테도 맞추면 결국 누구에게도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한 채 관계는 피로함만 남기죠. 반면 경계를 가진 사람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자기 삶을 자기 방식대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잘 아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만만하지 않고 차갑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보다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오래가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이 요청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길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감보단 기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상대에게 공감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맞춰주고 배려해야 관계가 부드럽게 유지된다고 믿죠. 물론 공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존중받는 사람들은 공감보다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변하지만 기준은 나를 지켜주는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인가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 사람도 존중해 주는가? 이 관계가 내 삶의 방향과 충돌하지는 않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나온다면 아무리 감정적으로 가까워도 거리를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곧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정 많고 말도 잘 통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 나의 가치나 시간을 쉽게 넘보기도 하죠. 그런 사람에게 계속 맞춰주는 건 공감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기준을 무너뜨리는 자기 배신이 됩니다. 진짜 존중받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단호합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이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관계는 조정이 필요해. 그들은 상대를 미워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나를 잃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끌려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실질적인 진실인지 깊이 공감할 겁니다. 감정은 때때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기준을 내려놓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하며 자꾸 자기 원칙을 뒤로 미룹니다. 그 결과 남는 건 피로감과 자괴감입니다. 기준을 우선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삶의 질서를 세우고 그 위에 관계를 얹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져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보는 사람, 그리고 나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공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감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분명할 때 더 빛나는 도구입니다. 기준 없이 하는 공감은 결국 나를 잃는 공감이 되니까요. 세 번째, 침묵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만 말하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해를 피하려고 혹은 나를 나쁘게 보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해명이나 지나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말들은 때로는 오히려 더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설명보다는 태도로 말합니다. 말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시간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상대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굳이 바로잡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라면 결국 나를 이해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묘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적당한 거리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더 신중히 대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 상대가 무례하거나 억지를 부릴 때,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고요하게 선을 긋는 태도는 상대에게 더 큰 압박과 경계를 전달합니다. 말이 많으면 여지가 생깁니다. 설명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약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일수록 말을 아낄 줄 알고 침묵의 여백을 활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선을 넘었나? 저 사람은 왜 아무 말이 없지? 이렇게 상대에게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침묵이 가진 무형의 권위입니다.
또한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말로 섣불리 감정을 풀어놓지 않기에 쉽게 후회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로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 그리고 거리감으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선 누구든 조금 더 신중해지고 가벼운 농담도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며 결국 그 사람을 쉽게 대하지 않게 됩니다. 말의 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네 번째, 적당히 차가워야 합니다. 사람은 따뜻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배려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 그게 인간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관계에 따뜻함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따뜻한 사람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쉽게 넘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존중받는 사람은 일정 수준의 차가움을 유지합니다. 그 차가움은 냉소나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관계를 관리하는 절제된 태도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과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고 가까운 관계라 해도 불필요한 감정 소비는 피합니다. 그렇다고 싸늘하거나 공격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중하면서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 더 신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항상 따뜻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상대의 기분에 맞춰주고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기 기준과 감정이 무시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반면 적당히 차가운 사람은 감정적으로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과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며 관계를 조율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무게가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예의 지켜야 해. 저 사람은 아무나 가까이 두지 않아. 사람들이 느끼는 이 무언의 경계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관계에서 존중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없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신중하게 다가가게 되죠. 가끔은 냉정한 태도가 더 큰 따뜻함을 낳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만 진심을 꺼내는 사람, 모두에게 감정을 쏟지 않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따뜻함은 오히려 더 깊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차갑고 때론 선을 긋고 필요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그게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타인도 그를 대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고, 자기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해주면 언젠간 돌아올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보다 자기 기준과 경계를 지키는 사람,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더 깊이 사랑받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이상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